네, 반갑습니다. 좀 업로드가 늦었어요. 시네탑 3부 37화를 월요일날 리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3부 37화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고 무슨 떡밥 같은 게 또 심어져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3부 37화는요, 야마가 이제 야스라차와 1대1로 싸우고 있었는데, 야마가 야스라차한테 속수무책으로 조종당하고 있을 때 워프하는 그런 기술로 야마가 있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견족의 케이지와 그리고 에반켈, 카라카, 그리고 케렐람이 이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둠까지요. 자,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야마는 굉장히 놀래요. 왜냐면 야마는 원래 난 혼자였어. 항상 난 돕고 다니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얘들이 날 도와주러 왔다고 하니까 약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야스라차가 견적이 온 걸 보고 오히려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얘네가 이제 우르르 역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웃고 있어요. 이게 뭔가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하드님이 이런 미래를 보고 날 이쪽으로 보냈구나 라고 약간 광기 어린 눈을 하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딱 보고 예전 리뷰할 때도 분명 야마를 조종할 수 있는 거면 모든 견족을 다 조종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좀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견적이 다 왔는데 당황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자,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둠이 굉장히 놀라합니다. 야스라차를 보고 굉장히 놀라해요. 저 녀석 설마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면서요. 갇혀있다고 들었는데 깨어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안부 같은 걸 전하는데, 이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래 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이빨에 빠진 것 같구나 라고 둠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채요. 저는 그 이빨이 솔직히 뭔지 몰랐거든요. 야스라차가 둠을 보자마자 이빨이 빠졌다는 거를 아는 거 보면 분명 외관에서 뭔가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요. 근데 이걸 보시면요, 얘가 예전 모습과 차이가 뭐냐면 팔이 있고 없고예요. 팔이 왜 없는지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팔이 왜 없는지는 안 나왔잖아. 근데 이걸 보고 이빨이 빠졌다고 하니까 저는 거의 확신을 했어요. 아, 얘 팔이 이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뭐 없어요. 과거 사진 보면 다 이빨이 손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둠은 놀래죠. 이건 얘는 야스라차다. 얘가 자아드에 있었는지 몰랐나봐요. 얘는 저는 굉장히 놀라하고 있는 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라고 멘트를 칠 정도면, 이렇게 강한 둠이 두려워할 정도의 존재라면 분명 뭔가가 있는 거겠죠. 엄청나게 강하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예상했던 뭐 조종을 할 수 있다든지 모든 견족을. 자, 그러면서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둠한테 왜 그러냐고. 우리 지금 수적으로도 많고 야마도 있겠다, 뭐 케를람, 에반켈, 뭐 카라카 다 있는데 견족도 애들도 많은데 여기 치러 왔으면 쳐야지 왜 지금 뭐 이러냐라고 멘트를 했더니,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이유는 먼저 설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 야스라차가 늦었다고 하면서 뭔가를 발동시킵니다. 그러면서 벌써 다 했구나. 이빨도 나에게 없는데. 근데 이 멘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빨이 만약에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빨이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빨이 지금 없는데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이 있는 상태면 또 다른 능력이 생기나 봐요. 뭐 주스를 풀 능력이 생기는 건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빨이 없는데 지금 견적을 다 조종을 했어. 아, 이빨이 없는데 이빨만 있었어도, 약간 이런 멘트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빨이 있으면 주스를 푸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근데 좀 이상한 게 견족들은 다 조종을 당하는데 얘만 조종을 안 당하네요 지금. 둠만. 뭐지?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떡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둠이 케렐람 너 우리 이러려고 데려왔냐, 함정 판 거냐 이렇게 빠지니까 케렐람은 전혀 모르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죠. 야스라차는 견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이걸 보고 나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야스라차가 무슨 힘을 준 거야. 그러니까 둠한테 뭐, 둠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애면 견적으로 만들면서 지배?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밤한테 시도했다가 원래 실패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키워왔던 거잖아요 견족을. 근데 똑같아. 분명 이전에 야스라차가 야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한테는 내 피가 담겨있다고. 근데 야마한테 담겨있는 거면 둠한테도 담겨있는 걸 테고, 이렇게 다 조종할 수 있는 거면 모든 견족한테 다 야스라차의 피가 담겨있는 걸 텐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건 좀 내피셜인데, 예전에 야스라차가 둠한테 무슨 힘을 준 거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야스라차의 힘이죠. 그러니까 둠은 그 힘으로 견족을 늘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스라차가 전부 다 힘을 준 거야. 견족들 그런 힘을.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조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야마도 조종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고요. 아직까지 오피셜이 난 게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종당하는 견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이제 뭐 견족들을 방패로 삼거나 아군을 공격하게 시키거나 뭐 그러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캐렐람이 굉장히 놀래요. 아, 내가 봤던 운명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운명을 보게끔 한 거는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 견족을 이끌고 올 거라는 것을 누군가 먼저 예측하고 저자를 데려다 놓은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캐렐람이 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아들을 떠올려요. 캐렐람이 견족을 이끌고 평화와 공존의 성벽에 올 거를 예측하고 야스라차를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에반겔이 이제 조종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스라차한테 반격을 시도해요. 이 공격을 시전을 하는데 야스라차가 이 공격을 굉장히 쉽게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내 공격을 이렇게 막아내다니, 왠지 네 녀석만 해치우면 다 정신이 돌아올 것 같은데 라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널 해치우겠다. 그러니까 야스라차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둘 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다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답으로 뭐 없진 않다, 널 쓰러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에반겔이 대답을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얘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 너의 공격 괜찮아, 너의 불꽃 괜찮은데 영가문과 같은 품위를 갖추지 못한 불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가문의 불꽃이 뭔가 더 대단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영가문의 불꽃을 저는 그 연이화로밖에 제대로 보지 않아가지고 과연 그 영가문의 불꽃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영가문의 불꽃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는지 나중에 뭐 밝혀지겠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계속 에반겔이 공격을 하니까 전족을 방패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반겔도 상당히 좀 당황하죠.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에반겔도. 그러니까 갑자기 영웅이 등장하듯 야마가 전신이태를 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예, 전신이태 하는 것까지 몰랐나봐. 너무 예전에 봐서 그런지 전신이태까지 하는 야마의 모습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부여해준 힘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왠지? 내가 부여한 힘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건 뭐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한판 붙어보자, 내가 견적의 왕이니까 라고 결투를 신청하는 야마입니다. 자, 한편 칼라반 쪽에 평화 공존의 성벽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칼라반은 성벽의 방어군으로 여길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그냥 스파이로 들어가는 거겠죠, 당연히. 이거를 깨부수러 온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칼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자아두 군의 장교였으나 다천되어 일반병이 되었다. 이거는 거짓말 같지 않아. 왜냐면 예전에 평화 공존의 성벽에 딱 칼라반의 첫 등장신에서 칼라반을 소개할 때 칼라반의 직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천된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아두 군과 싸우고 싶다고.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게 왜 거짓말 같지가 않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 이게. 어쨌든 뭐 자두군과 싸우고 싶다고 이렇게 스파이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성벽의 안쪽으로 들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회상신이 나오네요. 몇 년 전 마지막 정거장의 전투가 끝나고 군사령부 중앙부유성에서 왼팔에 맹세의 포박 후 일반병으로 자천됐다고 하네요. 칼라반 얘기겠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왼팔을 묶고 있었잖아, 포박하고 있었잖아. 그게 그 이유인가 봐요. 마지막 정거장에서 감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징계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칼라반이랑 얘 딱 뒷모습이 딱 야스라차죠. 야스라차가 만났어요. 원래는 동급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럴 정도로 이제 그냥 일반병으로 떨어진 칼라반. 이 두 사람한테 이제 임무를 주려고 여기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화 공존의 성벽의 얘기가 나오네요. 창세기 이후에 평화 공존의 성벽에는 거기 안에 잠들어 있는 과거의 영웅들이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들은 강력한데 강력하기 때문에 칼라반과 야스라차를 보내는 거고, 그들을 깨워서 굴복을 시키거나 정 그게 힘들면 사살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봉인되어 있는 그 영웅들보다 칼라반이나 야스라차가 좀 더 힘의 우위가 있다는 거를 사살하십시오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칼라반이랑 야스라차가 대체 얼마나 강한 건지 아직까지는 가늠이 살짝 안 가죠. 한편 성벽 주변에 이름 없는 동굴에서 드디어 밤 일행이 평화 공존의 성벽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평화 공존의 성벽까지 찾아온 씬으로 이번 화는 마무리가 돼요. 이번 화에서는 좀 눈여겨볼 장면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첫 번째로 둠의 이빨의 정체는 바로 팔일 것이다. 그 이유는 야스라차가 둠을 보자마자 이빨이 빠진 것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여기서 과거와 다른 점을 보면 분명히 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이빨일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것
하고요. 두 번째로 야스라차는 견적을 조종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로 이 화에서 오피셜로 내려준 사실입니다. 이걸로 보아 야스라차가 이전에 견족을 지배했다기보다 둠을 만들었다거나 둠을 뭐 지배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둠이 갖고 있는 견족의 힘을 나눠주는 거, 그것도 역시 야스라차가 뭔가 둠에게 준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둠은 나한테 지금 이빨도 없는데 이런 멘트를 한 거 보니까 이빨이 있으면 야스라차에 뭔가의 주술을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지금 추측이에요. 어쨌든 이게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3부 30실화는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저는 뭐 이게 아직까지는 내피셜이지만 이게 곧 오피셜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부 30실화를 보고 과연 한국 독자들은 과연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캐릴람 운명 보는 것마다 다 잘못 본다. 그러니까 눈 좀 뜨고 다니라고. 캐릴람은 분명 운명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자꾸 운명을 이상하게 보네요. 솔직히 고대종의 힘 가진 원로 에반켈의 전신이 대한 야마, 카라카까지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개들 다스린다고 어떻게 이기냐, 그냥 튀어라, 이런 식으로 야마 쪽의 승리를 무조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역시 둠은 정신지배 안 통하네. 예전에 야스라차가 베이로드 삼형제가 착취당하다가 둠만 유일하게 정신지배 풀고 야마폴 데리고 탈출한 것일 듯. 일리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댓글이 뭔가 일리가 있어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둠 이빨 쿤한테 있지 않나? 이빨은 주고오지라고 하네요. 이빨은 제가 봤을 때 둠의 팔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 라엘은 뭐하고 있으려나? 구스탕이 뭐 해줬을지 궁금한데. 그네요. 요새 3부에서는 라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라엘의 행방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분명 구스탕이 세 가지 뭔가를 줬기 때문에 뭔가가 달라져 있을 텐데 그게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뭐 나오겠죠. 뭐 어쨌든 오늘 3부 37화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화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섬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날 시네탑 업로드 됐을 때 리뷰하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